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그저 중개사 공부하면요, 다른 어떤 시험보다 좋은 점이 뭐냐? 공부할 거 맞고 머리 아프긴 하지만, 아,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거였구나. 우리 주변에 보는 걸 그죠? 다 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단독주택 속에는 다중주택은 뭐죠? 뭐 대학 근처에 하숙집이나 이런 거 있죠.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이름을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근데 공간 같은 거는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맞는데 주택법에서는 아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시험에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틀렸죠? 단독주택이죠? 다가구가 단독이고 다세대가 공동이잖아요. 그죠? 이거야 시험 칠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는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 틀릴 사람은 시험 칠 때 아무도 틀릴 사람 없어요.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되는 건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기숙사가 좀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기숙사. 근데 주택법에서는 맨 끝에 있는 기숙사는 제외. 하여튼 주택법에는 공간하고 기숙사 맨 끝에 있는 건 제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여기서는 제가 생략했지만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밑에 2층은 상가고 위에 4개층은 주택이다. 아파트 2단이다. 아니죠. 그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예요. 그럼 연립다세대는 4개층 이하. 우리 연립다세대를 빌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빌라가 여러 동 있다고 연립이고 한 동만 있다고 다세대 아닙니다. 그냥 한 동만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1개동 바닥 면적 합계 62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610은 200평이죠. 610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그러면 4개층이고 660이다. 연립 다세대. 610은 이하에 속하죠. 다세대죠, 그죠? 초과해야 연립이잖아요. 결국은 5개층 이상, 자, 아파트 연립다. 아연다기. 공동주택은 아연다기죠. 그 중에 마지막에 기는 주택법에서는 제외되고. 그럼 아연다는요, 5층 이하, 5층 이상, 4층 이하. 610 초과, 610 이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경 쓸 거 없는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한 번만 읽고 넘어갑니다. 자, 문제는 1종 건생, 2종 건생이다. 근린생활시설이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 근처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 있죠. 그런 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요. 줄여서 근생이라고 하자. 그럼 1종은 주민생활에 좀 더 밀접하고 동네 골목길까지 막 들어오는 거. 1종 건생은 모든 지역에 다 가요. 21개 용도지역 어디든 1종 건생은 다 갑니다. 우리 단독주택 같은 거는 21개 지역 가운데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안 돼요. 다시요. 그게 아니고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에 다시 한번 단독주택이 안 되는 게 어디다? 유통상업, 전용공업. 단독주택 안 된다. 안 되는 곳이 있죠. 나머지 지역에 다 들어가요. 근데 1종건은 21개 1종건생은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요. 2종건생은 좀 제한됩니다. 2종건생은 어떤 지역에는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또 동네 골목길까지 못 들어가고 대로변 정도나 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자, 그럼 1종건생을 우리가 요거 먼저 보고 교재 짚어볼게요. 일용품 소매저, 동네 소소한 가게들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입니다. 그럼 이상이면 1000 이상이면 판매시설 돼요. 자, 교재도 한번 짚어볼게요. 일종건생 갑은 자, 첫째 줄 끝에 일용품 소매죠. 두 줄 밑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동그라미. 그러면 일종건생. 그럼 반대로 밑에 갈려서 이상이면 화살표하고 판매시설. 1000제곱미터는 300평 정도 되죠. 그러니까 슈퍼가 300평 이상 되면은 판매시설이 돼요. 그럼 동네 조그마한 슈퍼는 일종건생이고 규모가 크면
판매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건 판매시설 되겠죠, 그죠? 자, 납은 휴게 음식점. 둘째 줄에, 셋째 줄에 300제곱미터 미만. 휴게 음식점이 뭐예요? 휴게소하고 다릅니다. 휴게 음식점은, 어떤 거요? 자, 패스트푸드죠. 롯데리아 같은 거, 그죠? 또, 빵집, 커피숍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휴게 음식점이라고 그래요. 300 미만이면 일종거세입니다. 자, 밑에다가 이상, 300 이상이면 화살표고 이종거세. 그러니까 롯데리아가 규모 크면 이종거세로 가요. 300 미만, 300은 90평이죠. 90평 미만이면 일종거세이고 90평 초과하면 이종거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 적어요. 오른쪽 공간에다가 일반 음식점은 식당이죠. 그건 옆으로 살펴보고 이종거세.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이종거세입니다. 휴게 음식점은 300 미만 일종거세, 300 이상 이종거세인데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이종거세입니다. 자, 답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우리 이런 거 뭐 일종거세예요. 주민생활에 밀접하잖아요. 라번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옆에 빗금치고 의원 들어가는 건 일종거세입니다. 그럼 의원 밑에 적어봐요. 병원은 의료시설. 의원은 일종거세, 병원은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돼요. 자, 그 옆에 침술론, 적골론,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전부 묶어서 뭐다? 일종거세. 자, 마번에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일종거세. 자, 미만 밑에다가 이상이면 운동시설. 그럼 태권도장 같은 거, 탁구장 같은 거 500 미만이면 일종거세이고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이 돼요. 그럼 무슨 시설이냐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밑에 적어봐요. 탁구장, 체육도장 바로 밑에다가 옆에 밑에 공간에다가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등. 자,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등 500 미만은 이종거세. 똑같이 운동 관련되지만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등은 500 미만이면 이종거세이 돼요. 그리고 옆에다 이상이면 운동시설. 똑같이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만나요. 자, 봐보네. 지역자치센터, 우리 주민센터죠.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자, 이런 거 1천 미만 밑줄. 그럼 1천 미만이면 일종거세입니다. 그 밑에다 이상. 이상이면 화살표고 공공 업무시설. 저 뒤에 가면 업무시설로 가요. 업무시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파출소는 일종건생이다. 맞아요? 네. 틀립니다. 파출소 1천 미만만 일종건생입니다. 그럼 1종 이상이면 공공업무시설로 가요. 우리 생각에 파출소는 일종건생이고 경찰서는 이종건생이가 아닙니다. 다시 파출소는 일종건생이고 경찰서는 공공업무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똑같이 파출소를 하더라도 1000 미만은 일종건생, 1000 이상이면 공공업무시설. 이 좀 이렇게 하는 좀 형식적인 논리,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 시골 같은 데는 땅값이 싸니까 파출소를 끔찍하게 지났다. 1000 이상이다. 그러면 공공업무고. 서울시는 땅값이 비싸니까 파출소 조그만하게 지었다. 그럼 뭐가 돼요? 일종거생이고. 좀 형식적인 논리죠, 그죠? 어쨌든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냐면 나왔어요. 자, 최근에요. 그럼 밑에 한번 적어봐요. 파출소 1000제곱미터. 자, 파출소 1000제곱미터는 뭐다? 일종거생입니까? 공공업무입니까? 1000은 1000 이상에 속하잖아요. 오늘 합해서 살펴보고 일종거생 X. 일종거생이 아니고 뭐다? 공공업무. 다음 중 일종거생이 아닌 것은 내서 파출소 1000제곱미터 아니라고 시험 고른 문제. 1000은 1000 이상에 속하잖아요. 일종거생 아니죠? 공공업무죠. 시사하고 한 끗 차이를 가지고 시험을 딱 냈어요. 최근에 2년 전에, 그죠? 네. 자, 다음. 마을 해관부터 이런 거, 말 들어가는 건 전부 일종거생입니다. 아번에 변전소, 자, 잡은가 봐요. 금융호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줄자 것이고, 그 사무소 위에다가 사설이라고 적어요. 사설 사무소죠. 그죠? 한마디로.
아까 공공기관은 1000 미만 일종거생 그런데 이 사설 사무는 얼마요? 요거는 여기 봐요. 거기 30 미만 돼 있죠? 자, 30 미만 줄 치고, 그거는 일종거생입니다. 옆에 일종거생이라고 적어요. 우리 중개사법에 중개사무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건축법상 용도가 뭐냐? 30제곱미터는 9평이죠? 미만이면 일종거생입니다. 자, 그 바로 밑에다 500 미만이라고 적어봐요. 만약에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거생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500까지 사이는 이종거생이 돼요. 우리 책에는 30 미만 돼 있고 나머지는 저 뒤에가 나와 있지만 여기는 우리 같이 합시다. 30 미만은 일종거생, 500 미만은 이종거생. 그리고 밑에다 500 이상은 일반 업무시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9평 미만이면 일종거생이고 9평 이상이면 이종거생이 되는 겁니다. 자, 카본 가봐요. 동물병원 300 미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300 미만, 일종거생입니다. 아까 의원은 일종거생이고 병원은 의료 그랬죠? 근데 동물병원에 병원 들어간다고 의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근생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개정 전까지만 해도, 2년 전에, 그죠? 개정 전까지만 해도 동물병원은 이종거생이었어요. 그럼 이종거생은 못 가는 지역이 좀 제한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애견 인구가 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동네마다 다 할 수 있게 하려고 규모 작은 거는 일종거생으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300 미만은 일종거생, 밑에 저거 이상, 300 이상은 이종거생.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법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죠? 주변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공연장, 극장 등 500 미만. 500 미만은 일종거생이죠? 아, 이종이죠. 여기부터 이종이죠. 그죠? 예. 공연장, 극장 같은 거 500 미만은 이종거생. 옆에 관료에서 이상. 이상은 문화집회 시설. 극장 같은 규모 크면 문화집회 시설이에요.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등 500 미만 이종거생입니다. 그럼 옆에 관료에서 이상. 500 이상이면 역시 문화집회. 교회 큰 거, 큰 성당 같은 게 문화집회가 돼요. 라본에 서점 있죠? 일종거생 아닌 거 됐죠? 그러면 서점은 일종거생 위에다 관료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 아까 왜 일용품 소매전 1000 미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일종거생이고, 그럼 일종거생 아닌 것은 뭐다? 1000 이상.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아, 그럼 서점 같은 거는 1000 미만은 일종거생이고, 1000 이상이면 이종거생입니다. 보통 다른 거는 1000 이상 되면 판매로 가거든요. 근데 서점은 1000 이상이면 이종거생으로 가요. 좀 다른 거죠, 그죠? 총포 판매소가 이종거생입니다. 이건 위험물 시설이 아니고 이종거생입니다. 그 다음에 저 9번에 가면요. 휴게 음식점 있죠. 그 바로 위에 4번에 게임 제공업소 있죠. 이 PC방이죠. 500 미만이면 이종거생입니다. 아까 휴게 음식점 300 미만이면 일종거생 그랬죠? 300 이상이면 이종거생입니다. 자, 이상 위에다가 미만이면 일종거생. 이상이면 이종거생.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이종거생이죠.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일반 음식점은 이종거생. 이게 건축법만이 아니고요. 국계법하고도 관계되거든요.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이종거생입니다. 그 다음에 카본의 학원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학원 500 미만이면 이종거생입니다. 자, 밑에다 이상이면 학원이 500 이상 되면 뭘까요? 교육연구겠죠. 그죠? 교육연구시설. 자, 파본의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500 미만 이종거생입니다. 아까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이면 일종거생이었고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은 500 미만이면 이종거생 그랬죠. 둘 다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 자, 밑에다 이상 운동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등 다음 줄에 500 미만. 이종거생이죠. 그럼 오른쪽에 일종거생 제외, 일종거생은 뭐죠? 그거는 30 미만. 아까 왜 30 미만이면 일종거생 그랬죠? 그럼 500 미만이면 이종거생. 500 미만 가운데 30 미만은 제외. 왜? 30 미만은 일종거생이니까. 자, 그 번에 다중생활시설 줄 쳐봐요. 그럼 다중생활시설이 뭐죠?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다중생활은 중요해요. 고시원. 입주택법에도 나오고, 이 고시원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뭐 독서실 비서장들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 거주하는 곳으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이게 원래 다중생활이 옛날에는 고시원 그래서 이종거생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치사를 하고 불이 나니까 칸막이 벽 그저 대충 해놨는데 사람들 많은 사람이 다쳤죠, 그죠? 그래서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다중생활시설 가운데 500 미만이면 이종거생입니다. 근데 밑에 적어요. 이상 500 이상이면 하살 빼고 숙박시설. 규모가 크면 숙박시설로 바뀌어요. 근데 그 숙박시설에는 화재 같은 거 대비해서 규제가 엄격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를 바꿔놨어요.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중요하고, 이게 다중생활시설이, 이거는 주택법에 가면 준주택이라 그래가지고 또 나온 거거든요. 자, 넣어보는 필요 없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 150 미만. 이종거생입니다. 그럼 바로 밑에 노래연습장 나오죠? 노래연습장은 이종거생이고요.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 차이는 뭐죠? 단란주점은 술 팔게 준 거죠. 술을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150 미만이면 이종거생입니다. 자, 미만 밑에 이상.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이 돼요. 단란주점 150 미만 이종거생, 150 이상은 위락시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150 미만이면 이종거생이니까 주거지역에 되냐? 됩니다. 150 미만, 요건 이종거생이라 하더라도 위로 화살표에서 주거지역에는 불가. 요게 이제 중개업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손해배상하고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근생이니까 주거지역에 되겠지 싶어 중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배상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위에다 적어봐요. 유흥주점은 처음부터 위락. 아시겠죠? 노래방은 이종거생이고 단란주점은 150 이상일 때 위락이고 유흥주점은 처음부터 위락입니다. 자, 일반인이면 몰라도 되겠지만 중개업자는 어때요? 중개하면 그런 거 용도로 하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안마시설소가 이종거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호부터 29호까지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시험에 안 나오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냥 보시고. 그럼 지금까지 건축물 용도를 보셨는데 이 건축물 용도에서 한 문제 정도, 건축물 7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야, 그까짓 거 한 문제 뭐 골치 아픈데 그죠? 그렇게 한 문제 떼다 보면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죠? 예. 문제를 통해서 지금은 여러분 이래요. 지금은 한 번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자꾸 본다 이겁니다. 야, 저걸 어떻게 다 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자꾸 풀다 보면은, 그죠? 자꾸 아는 게 생기는 겁니다. 자, 끝까지 해두고 이제 좀 쉬었다가 뭘 하냐면, 56쪽 있죠? 용도 변경. 좀 전에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거. 예, 그걸 보시겠습니다.